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 가지 원의 넓이를 한번 구해 볼 건데요. 그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원의 넓이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원을 여러 조각으로 나눈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아는 도형과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었었죠. 바로 평행사변형과 직사각형입니다. 원을 적은 조각수로 나눠서 반지름끼리 맞대어 붙였을 경우에는 평행사변형이 됐고요. 그것을 점점 더 많은 조각수로 잘랐을 때 평행사변형이 비스듬한 면이 점점 수직된 면에 가깝게 변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무수히 많은 조각으로 잘랐다가 사각형 모양으로 붙였을 때 직사각형과 유사한 모양을 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직사각형 모양, 으로 원이 재배치가 됐을 때 여기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는 원주의 절반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원주를 여기 하고 여기가 나눠 가지게 되니까요. 그리고 여기 세로에 해당하는 부분은 당연히 원의 반지름의 길이와 같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가로 곱하기 세로로 구해야 되기 때문에 가로인 원주 곱하기 2분의 1 거기다가 세로인 반지름을 곱해줍니다. 여기는 원주를 이제 풀어서 써볼게요. 우리가 원의 둘레의 길이를 나타내는 원주를 구하는 방법을 배웠었죠. 어떻게 결론을 내렸죠? 네, 지름에다가 원주율을 곱했죠. 여기다가 2분의 1 그리고 반지름을 곱해줘야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순서를 조금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지름 곱하기 2분의 1 얼마예요? 지름의 절반이니까 반지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반지름이 되고 똑같은 반지름을 이어서 써주고 남은 원주율을 뒤로 빼서 정리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원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이다. 그리고 원주를 구하는 공식이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다. 를 기억을 하시고 이번 수업을 같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선생님과 같이 탐구해서 내린 결론인 원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다양한 경우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02쪽 여러 가지 원의 넓이를 구해볼까요?입니다. 한번 볼까요? 슬기가 미술 시간에 그림처럼 원 모양으로 색도화지를 오려서 관역을 만들었습니다. 슬기가 오린 원의 넓이를 각각 구해봅시다. 지금 관역을 만드는데 연두색 판, 노란색 판, 빨간색 판이 필요합니다. 빨간색 판은 원 모양인데 결과물을 보니까 여기 노란색과 연두색 모양은 도넛 모양이에요. 하지만 지금 슬기가 오린 것 자체를 도넛 모양으로 오렸어요? 아니네요. 원 모양으로 오린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도넛의 넓이예요? 원의 넓이예요? 네, 원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이렇게 먼저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빨간색 원의 넓이와 노란색 원의 넓이와 연두색 원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각 한번 구해볼까요? 빨간색 원은
반지름이 1cm입니다. 노란색은 2cm, 연두색은 3cm네요. 원의 넓이 어떻게 구했죠? 반지름 곱하기 그다음에 원주율 이렇게 구했죠. 그렇다면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1 곱하기 1 곱하기 원주율 이렇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2 곱하기 2 곱하기 원주율. 연두색 같은 경우에는 3 곱하기 3 곱하기 원주율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노란색 원의 넓이는 빨간색 원의 몇 배쯤 될까요? 노란색과 빨간색을 비교하네요.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노란색 원의 넓이는 2 곱하기 2 곱하기 원주율이었습니다. 정리하면 4 곱하기 원주율이 되죠. 빨간색은 어때요? 1 곱하기 1 곱하기 원주율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냥 원주율이 됩니다. 그렇다면 얘가 얘의 몇 배가 되죠? 네, 4배가 되겠죠. 이해되나요? 굳이 원주율이 얼마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 답을 구할 수 있는 문제네요.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문제로 갑시다. 초록색 원의 넓이는 이번에 빨간색 원의 몇 배쯤 될까요? 네요. 초록색 원의 넓이 한번 계산해 봅시다. 3 곱하기 3 곱하기 원주율이니까 결국은 9 곱하기 원주율이 되겠네요. 빨간색 원은 아까 뭐였죠? 네, 그냥 원주율이었어요. 그렇다면 얘네 둘을 이번엔 비교하면 되네요. 그럼 몇 배가 되죠? 네, 9배가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죠.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원주율을 주고 넓이를 구해보라고 합니다. 이번 문제에 적용할 원주율은 3도 아니고 3.14도 아니고 3.1이네요. 그럼 여기 선생님이 썼던 율 자리에 3.1을 넣으면 되겠죠. 넣어봅시다. 빨간색 원의 경우에는 반지름 1cm, 노란색은 2cm, 초록색은 3cm입니다. 넓이 구해볼까요? 빨간색 원은 1 곱하기 1 곱하기 율 3.1이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3.1이 되겠네요. 노란색 원 같은 경우에는 2 곱하기 2 곱하기 3.1이었죠. 결국은 4 곱하기 3.1이 됩니다.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12.4가 되겠죠. 표에 이미 생략되어 있다는 표시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일부러 단위를 안 쓰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단위를 구분해서 써주셔야 돼요. 초록색 원 가겠습니다. 3 곱하기 3 곱하기 율 3.1이죠. 결국 9 곱하기 3.1이 됩니다. 그러면 얼마가 돼요? 27.9가 되겠습니다. 정리해 보셨나요? 그래서 넓이를 직접 구하세요가 아니고 그냥 비교해 보세요면 굳이 원주율이 없어도 답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염두해 주시고요. 그 다음 문제입니다. 반지름이 2배, 3배가 되면 원의 넓이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리 빨간색 원을 기준으로 한번 해볼까요? 빨간색 원의 반지름 2배짜리가 노란색 원이고 그 다음에 빨간색 원의 반지름 3배짜리가 초록색 원이에요. 그렇다면 반지름이 2배가 되었을 때 원의 넓이는 빨간색 대 노란색을 비교하면 되겠죠. 3배의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3배의 경우에는 빨간색 대 초록색의 넓이를 비교하면 됩니다. 우리 이미 했어요. 빨간색, 노란색 몇 배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네, 4배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 빨간색하고 초록색은 9배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지름이 2배, 3배가 되면 그럼 원의 넓이는 4배, 9배가 된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4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쵸? 식이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인데 반지름이 2배면 반지름 곱하기 2가 하나의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2가 하나의 반지름 곱하기 비율이 되니까 차이를 2번 곱한 거랑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배면 3을 2번 곱하니까 9. 만약에 반지름이 4배면 4를 2번 곱하니까 16배가 되겠죠. 만약에 반지름이 10배다. 그러면 10 곱하기 10이니까 넓이는 100배 차이가 나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103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03쪽은 좀 더 복잡해집니다. 아까는 진짜 찌그러지거나 뭐 잘리거나 하지 않은 원 3개만 비교하면 됐었죠. 근데 여기는 관역이 아니라 꽃밭이에요. 꽃밭 같은 경우에는 꽃을 심은 데다가 뭉개고 다른 꽃을 심어요? 아니죠. 이번엔 진짜 선생님이 말했던 도넛 모양으로 넓이가 나타나게 되죠.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지혜는 놀이동산에서 원 모양의 분수대와 꽃밭을 보았습니다. 원의 넓이를 이용하여 분수대, 흰색 꽃밭, 노란색 꽃밭의 넓이를 각각 구해보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차근차근 문제를 이어나가 봅시다. 분수대, 흰색 꽃밭, 노란색 꽃밭 중 어느 곳이 가장 넓을지 말해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가 제일 넓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넓이는 면적이니까 생각을 해보면 흰색 꽃밭이 가장 넓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서 선생님은 흰색 꽃밭이 가장 넓다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됐고요. 그러면 이제 예상이 맞을지 넓이를 각각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넓이 구할 때 주의할 점, 원으로 구하면 되는 애는 분수대 하나밖에 없다. 흰색 꽃밭과 노란색 꽃밭은 도넛 모양을 구해야 된다. 도넛 모양은 그럼 어떻게 구해주면 될까요? 네, 일단 원 전체를 구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도넛 모양을 이렇게 빼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이 부분이 텅 비니까 도넛 모양 넓이가 완성이 됩니다. 분수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원을 구하면 돼요. 그쵸? 분수대는 그냥 원을 구하면 됩니다. 어떤 원이죠? 반지름이 3m인 원을 구하면 됩니다. 원의 넓이 어떻게 구하죠?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구하면 되죠. 그러면 1번 분수대의 경우에는 반지름 3m 곱하기 원주율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은 우리 흰색 꽃밭 구해볼까요? 흰색 꽃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만큼을 둔 원을 구한 다음에 이만큼을 빼줘야 되겠네요. 그쵸? 그렇다면 먼저 이만큼이라고 하면 반지름이 얼마인 원이에요? 네, 3 더하기 3이니까 6m인 원이에요. 그러면 6 곱하기 원주율인 원에서 분수대인 3 곱하기 원주율만큼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거 구해야 되니까 도넛 먼저 잠깐 지울게요. 3번 노란 꽃밭입니다. 노란 꽃밭은 이번에는 반지름이 하나, 둘, 셋, 3개의 길이를 다 넣어야 돼요. 3 더하기 2죠. 얼마가 되나요? 네, 8m가 됩니다. 그렇다면 반지름의 길이가 8인 원의 넓이를 먼저 구하고 여기서 얼마만큼을 빼주면 돼요? 네, 흰색 원만큼을 통째로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6 곱하기 6을 빼줍니다.
선생님 흰색이라면서요. 분수대는 왜 다시 안 빼줘요? 분수대도 어차피 빼줘야 되니까요. 됐죠? 그러면 이 공식을 가지고 우리 이제 원주율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율이 3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선생님이 율 써놨던 자리에다가 3으로 바꿔 써볼게요. 여기다가 원주율을 집어넣어 줬습니다. 그럼 계산해 볼게요. 분수대 같은 경우에는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니까 결국 9 곱하기 3이 돼서 27제곱미터가 됩니다. 단위가 미터라는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흰색 구해 볼게요. 6 곱하기 6 곱하기 3은 36 곱하기 3이 되니까 얼마예요? 108이 되죠? 거기다가 아까 구했던 27을 빼줍니다.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81제곱미터가 되죠. 그 다음은 노란색임입니다. 88은 64예요. 64 곱하기 3은 얼마가 되나요? 네, 192가 됩니다. 여기서 아까 구했던 108을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네, 84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러면 일단 넓이 부분에 숫자를 써줄게요. 숫자만 쓰면 됩니다. 그쵸? 분수대는 27제곱미터, 흰색 꽃밭은 81제곱미터, 노란색 꽃밭은 84제곱미터입니다. 아하! 선생님은 아까 흰색 꽃밭이 가장 넓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네, 노란색 꽃밭이 가장 넓은 것으로 나왔네요. 둘의 차이는 얼마 안 나서 아쉽긴 합니다만 뭐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더 독특한 모양의 꽃밭으로 한번 가볼게요. 짜잔! 정말 특이한 이런 모양의 꽃밭이 실제 있을까 싶은 의문이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런 꽃밭을 만들어서 집에 두는 사람이 있을까를 검증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넓이를 구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실제 존재하는가는 일단 덮어 놓으시고 먼저 한번 어떻게 구하면 좋을지 전략을 한번 짜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동영상 중단하시고 선생님이 아까 맨 처음에 원주율 넣기 전에 이렇게 전략 짰던 것처럼 아래 부분에 전략을 한번 짜보세요. 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동영상 잠깐 중단하시고 전략을 다 기록하신 다음에 다시 재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하고 전략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선생님은 이 꽃밭을 각기 다른 반지름을 가진 원의 조각들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 두 부분은 각자 반지름을 다르게 계산해야만 하는 원입니다. 전략을 잘 짜신 분은 고개를 아마 끄덕끄덕 하고 계시겠죠. 그렇다면 한번 계산해 보면 여기는 반지름이 10m인 반원의 넓이가 됩니다. 그죠? 절반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친구는 반지름이 아니라 지름이 10m인 원이 됩니다. 선생님 얘는 반원 아니에요? 반원인데 반원이 2개예요. 절반으로 나눈 게 2개면 다시 원래랑 똑같죠. 그래서 굳이 2분의 1 곱했다가 다시 2를 곱해줄 필요 없이 그냥 나누거나 곱하지 않고 더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략을 한번 세워볼까요? 우리의 전략은 반지름 10인 반원의 넓이 더하기 지름이 10이라는 것은 우리는 넓이를 쓸 때 지름이 필요한 게 아니라 반지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반지름으로 바꿔서 넣어줍시다. 지름이 10이라는 건 반지름이 5m라는 거죠.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한번 식을 써볼까요? 반지름이 10m면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3.14죠? 예, 더하기 이번엔 반지름이 5입니다.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네, 식 나왔네요. 이 식을 우리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되나요? 아니죠. 뭘 빼먹었어요, 선생님이? 네, 반원이라는 걸 빼먹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2분의 1을 반드시 곱한 다음에 더해줘야 합니다. 그럼 먼저 계산을 해볼까요? 10 곱하기 10 곱하기 3.14는 소수점 2개 이동하면 되니까 314입니다. 거기에 2분의 1을 곱해줘야 되겠고요. 더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3.14는 25 곱하기 3.14가 됩니다. 일단은 약분 먼저 해줄게요. 앞부분은 157. 뒷부분 계산. 소수점 2개죠? 78.5. 2개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235.5 제곱미터가 되네요. 답을 써줍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답이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면 우리 이제 두 번째 문제로 갑시다. 두 번째 문제 전략은 어떻게 세우셨나요? 네, 첫 번째 문제의 전략은 원의 넓이만 이용하면 됐는데 두 번째는 원의 넓이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가 필요할까요? 네,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필요합니다. 문제 하나 내볼까요? 여기 있는 사각형은 어떤 사각형일까요? 네, 정답은 정사각형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반지름의 개수 보고 알았어요. 여기는 원의 일부니까 여기도가 반지름이면 여기도 똑같이 반지름이에요. 한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어디를 재나 똑같은 거 아시죠? 그래서 얘도 4m입니다. 그렇게 치면 똑같은 길이를 가지고 있는 원의 일부인 여기도 4m, 여기도 4m, 여기도 4m죠. 그러면 여기도 4m가 되고요. 여기도 4m고 심지어 여기도 4m가 됩니다. 그렇다면 한 변이 8m인 정사각형이 되겠습니다. 한 변이 8m인 정사각형에서 뭘 빼면 되죠? 반지름의 길이가 4m인 4분의 1 원 4개. 4조각으로 낸 것이 4조각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원 1개가 됩니다. 얘네 지금 선생님이 체크한 부분 다 합치면 원 1개가 되겠죠. 그래서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한 변의 길이가 8m인 정사각형의 넓이에서 빼줍니다. 뭘? 반지름이 4m인 원의 넓이를 빼줍니다. 이해했죠? 지금 선생님 설명을 잘 들었으면 이해를 하셔야만 합니다. 만약에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설명한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정사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복습해 볼까요?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한 변 곱하기 한 변입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는 직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은 한 변 곱하기 한 변. 그러니까 모든 변의 길이가 똑같으니까 똑같은 숫자를 2번 곱하게 되는 거예요. 한 변이 8m니까 8m 곱하기 8m. 여기서 반지름이 4m인 원의 넓이만큼을 빼줍니다.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를 빼는 거죠. 그렇다면 8864에서 16 곱하기 3.14만큼을 빼주면 되겠죠. 뒷부분 계산해 줍니다.
곱하는 수와 곱해지는 수 자리 바뀌어도 똑같은 거 알고 계시죠? 소수 둘째 자리까지. 그래서 결국은 63 떼기 50.24가 되네요. 그렇다면 정답은 얼마가 될까요? 13.762 되겠습니다. 단위는 제곱미터죠.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사용해서 다양하게 원 모양으로 쪼갤 수 있는 혹은 원 모양으로 덜어질 수 있는 다양한 도형의 넓이를 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렇죠. 수학 익힘 책에 나와 있는 연습 문제 해결해 보셔야 되겠죠. 오늘 수학 익힘은 72쪽에서 73쪽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 채점하시고 수학책 2쪽, 수학 익힘 2쪽 찍어서 댓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